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회통계학 김중백입니다. 오늘은 이제 8주의 2주차 수업이 시작되었고요. 챕터 5까지 지난 시간까지 마무리를 했던 것 같아요. 챕터 5까지 마무리를 하고 오늘부터는 챕터 5까지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챕터 6, 드디어 이제 통계학을 활용해서 어떤 연구 문제를 제시하고 연구 문제에 대한 어떤 학문적인 어떤 결론이라 표현하기 좀 학문적인 어떤 판단을 내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초로 공부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챕터 6과 챕터 7은 기본적으로 이어져 있는 거고요. 챕터 6에서 기본적인 내용을 배우고 챕터 7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챕터 6과 챕터 7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제가 5월 4일 날 월요일 날 오전에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5월 5일 날 내일이 어린이날이죠. 네, 내일 밤 11시 59분까지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니까 이미 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반드시 늦지 않게 내실 수 있도록 꼭 체크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이 통계적 추론과 유의성 검증에 대해서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일단은 디테일한 부분을 더 나아가기 전에 근본적으로 우리가 왜 이 통계적 추론에서 유의성 검증을 하는지 그리고 이 논리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오늘 내용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요 파워포인트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했었던 것 같아요. 요 파워포인트를 보여드리면서 6장 Statistical Inference, Significance Test를 했는데요. 목적이 그럼 무엇이냐라고 보았을 때, 요거를 제가 크게 해놓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요거를 한 다음에 요렇게 하고, 아니죠. 요걸로 해야겠죠. 요걸로 하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자, 유의 통계적 추론. 어차피 우리가 이 추론이란 점에서는 차이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 추론은 그때 뭐라고 그랬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손에 가지고 있는 표본, 샘플을 가지고 알려지지 않은 모집단, 파퓰레이션의 특징, 즉 패러미터죠. 모수죠. 패러미터를 알아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CLT도 배우고 Confidence Interval도 배운 거죠. 근데 이거를 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두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샘플을 가지고 모수를 추정할 때 절대 우리가 안다고 가정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모수예요. 이 모수를 우리가 추정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모수를 알아낼 수 있는 실질적인 내지는 실질적인 방안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추정을 이라는 방안을 사용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모수를 알아낼 수 있으면 굳이 추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전수조사를 하면 되는 거죠. 전수조사를 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전수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추정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 모수가 위치할 것이라고 판단되는 CI를 구하는 거죠. Confidence Interval, 추정을 구하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마음속에 이제 가지고 이제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제가 지금 조금 세팅을 바꿨어요. 왜냐면 이쪽에다 오른쪽에다 좀 적어가면서 하려고 하니까 세팅을 조금 바꿨어요. 어차피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강의 노트에서는 차이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통계적 추론은 그런 과정을 가지고 하는데, 근데 우리는 이제 유의성 검증이라는 거죠. 유의성 검증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샘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샘플에 이제 statistics, 통계치가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mean 혹은 proportion이죠. 다시 반복하지만 mean이나 proportion은
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냐? 이것이 바로 unbiased estimator, 즉 비편향적 추정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가지고 모집단의 모수, 즉 모평균이나 모비율을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미디어는 unbiased estimator가 아니니까 추정을 할 수가 없다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상황에서 유기성 검증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샘플의 statistics, 표본의 mean이나 proportion을 가지고 실제로 우리 손에 가지고 있는 거는 샘플을 한 번 뽑았을 때의 표본이나 proportion밖에 사실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과연 우리가 제시된 패러미터가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 즉 제시된 패러미터가 정확하게 무슨 값일 줄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제시된 패러미터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계치를 감안했을 때 리즈너블한 패러미터라고 생각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조금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지금까지 mean이나 proportion을 가지고 알려지지 않은 패러미터를 구하는, 정확히 말하면 패러미터가 위치할 것이라고 존재하는 구간을 구하는 것만 5장에서 연습을 했었죠. 근데 6장은 어떻게 보면 정반대의 내용이에요. 정반대의 내용이란 건 무슨 말이냐면은 패러미터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과연 이 패러미터가 있다고 가정을 하거나 어떤 상황에서 제시를 받은 후에 그렇다면 이 패러미터라고 생각되는 것이 우리가 정말로 틀린지 아니면 틀리다고 말할 수 없는지를 거꾸로 샘플의 미니나 샘플의 프로포션을 가지고 검증을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6장이 끝나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5장과 역장은 정확하게 똑같은 얘기인데 관점만 다르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관점을 다르게 보면서 이 안에서 무슨 개념을 집어넣냐? 이제 가설이라는 개념을 집어넣어서 이 가설을 검증을 하는 방식으로, 즉 가설에 대한 정리는 제가 가지고 다음 페이지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일종의 연구 문제를 세워놓고 요거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바로 6장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When we select managers, 우리가 어떤 매니저를 선택한다고 할 때 gender bias exists? 성별에 따른 어떤 편견이 존재하느냐라는 걸 우리가 알고 싶다는 거죠. 만약에 성별에 따른 편견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그리고 모든 다른 조건이 똑같다고 했을 때, 기본적인 배경, 학력, 경력, 인터뷰 스킬 등이 다르지 않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남성과 여성이 같은 비율로 매니저의 선택을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 굉장히 가설적인 상황이니까 뭐 꼭 되어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 어차피 세상에 성이 두 가지밖에 없다면 남성과 여성, 생물학적인 성이 양성과 여성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나눈다면 50대 50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표본을 뽑아보니까 남성이 53%고 여성이 47%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 남성이 53이고 여성이 47이에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오케이, 거 봐라,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디스어드밴티지를 받지 않냐, 내지는 차별, 디스크리미네이션을 받지 않냐라고 어떤 사람은 주장할 수가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50%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무엇을 그릴 수 있냐? 표준, 그러니까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을 그릴 수가 있다. 즉 50%를 기준으로 해서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을 그릴 수 있고, 이 53%라는 숫자, 47%라는 숫자는 그 샘플링 디스트리뷰션 내에서 어떤 범위 내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이기 때문에, 즉 샘플링 디스트리뷰션, 만약에 50%라는 것을 맞다고 가정했을 때, 이게 만약에 50%라는 것을 맞다고 가정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범위, 예를 들어서 50%가 맞다고 가정했을 때 만약에 플러스 마이너스 1.96 스탠다드 에러를 가지고 구할 수 있었을 때 이 53%라는 값은 여기에 들어온다. 만약에, 자, 이게 53%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 53%가 이 안에 들어오면은 사실은 이 샘플 하나에서만 53%라고 나온 거지, 충분히 남성이 47%인 경우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모든 것들의 평균을 따지면은 젠더 바이어스가 있다고 말할 수 없다 라고도 할 수 있는 거다. 왜? 50%가 맞다고 가정했을 때의 샘플링 디스트리뷰션 안에 53%나 47%가 존재할 수 있으면은 50%가 우리가 틀렸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반대로 만약에, 자, 이 53%가 여기 있어요. 53%가 이거야. 그다음에 47%가 이거야. 그러면 무슨 얘기겠어요? 50%가 맞다고 가정했을 때 그린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에서, 50%가 맞다고 가정했을 때 그린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에서 95% 범위 내에 53% 혹은 47%가 없다는 거죠. 물론 가정의 상황이에요. 만약 없다면은 이거 무슨 얘기하냐? 95% 신뢰도로 보았을 때 50%가 맞다고 생각하는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은 사실은 적합하지가 않은 거죠. 왜? 95%의 확률로 보았을 때 53%는 47%는 95%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얘기한다? 이 50%가 모수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가정이 어떻다? 틀리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 이 6장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5장에서 우리가 했던 얘기와 결코 다르지가 않아요. 결코 다르지가 않은데 그 기준을 어디에다 두느냐? 5장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샘플의 특징에서 컨피던스 인터벌을 구하는 개념이고요. 6장은 컨피던스 인터벌을 구해서 모수가 있을 범위를 추정하는 개념이고요. 6장은 반대로 우리가 어떤 모수가 존재한다고 가정을 처음부터 하고, 그래서 우리가 hypothesis, 가설이에요. 가정을 하기 때문에 hypothesize, 가정하다는 거죠. 우리가 모수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만약에 여기에서는 뭐예요? select manager 쓸 때 젠더 바이어스 exists. 그러니까 젠더 바이어스가 있다 없다는 걸 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50%로 가정하는 거죠. 6장에서 배울 내용이죠. 여기도 볼까요? Spending money on other people has a more positive impact on happiness than spending money on oneself. 다른 사람한테 돈을 쓰는 것. 뭐 그냥 뭐 밥 사주는 걸 수도 있고, 뭐 자선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의미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돈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자신한테 돈을 쓰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 라고 보았을 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룹 A가 있어요. 그룹 B가 있고요. 자,
자신한테 돈을 쓰는 사람, 어떻게 기준을 나누는 거는 나중에 조금 더 한다고 치고요. A는 다른 사람한테 돈을 쓰는 사람이고요. B는 자기한테 돈을 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A라는 사람에게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당신의 행복한 정도를 물어본다는 거죠. 여러 가지 검사 도구를 통해서.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일종의 어떤 평균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평균이 있어요. Y 바 A가 있고요. B라는 사람의 평균이 있어요. Y 바 B죠.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A라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돈을 쓰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평균의 정도와 B라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돈을 쓰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행복의 평균의 정도가 있는데, 그리고 여기에서는 모수가 뭐가 되느냐? 이 두 개가 다르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두 개가 다르지 않다는 여부를 어떻게 무엇으로 본다? 이걸 가지고 검증을 하는 거예요. 즉 다르지 않다라고 먼저 가정을 해놓고 실제로 다른지 안 다른지를 평가하는 것이 우리가 나중에 7장에서 보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밑에 나와 있다시피 significance test 여기는 안 되네요. Significance test is to investigate whether our argument based upon theory is supported by data. 즉 우리가 연구 문제를 제시를 하고 이 연구 문제가 자료를 통해서 뒷받침이 되는지를 보는데, 어떻게 뒷받침이 되는지를 본다? 먼저 가설을 세우고, 즉 연구 문제를 변형시킨, 테스터블한 문제로 변형시킨 가설을 세우고 이 가설을 검증하는 것이 우리가 6장에서 할 거라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감안하시고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가설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가설, 영어로는 hypothesis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hypothesize, 가정하다부터 시작된 일종의 추상 명사예요. 책에서 보면은 굉장히 좀 어려운 표현이 써져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한글 책을 찾아봐도 이 가설이라는 것을 설명해 놓는 방식이 굉장히 다양하고 좀 어렵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영어 책에 나와 있는 이 설명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자, 가설이라는 것은 뭐라고 나와 있냐? A statement about a parameter or prediction that a parameter takes a particular numerical value or falls in a certain range of values. 그래서 가설은 첫 번째, a statement, 일종의 문장이에요. 문장이고 about a parameter, 중요한 건 이거예요. About a parameter. 이거는 색깔을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빨간색이 잘 나오죠, 그래도. 네. About a parameter, 즉 가설이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모수에 대한 예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수에 대한 예측. 그러면 벌써 지금 잘 보세요. 가설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은 가정한다는 거죠. 가정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가정한다는 표현을 써요? 우리가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으면 가정한다고 쓰지 않죠.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으면 우리가 가정한다는 표현을 쓰지 않겠죠. 여러분이 저의 키를 가정할 필요가 있나요? 가정할 필요가 없죠. 왜? 그냥 와서 재면 되니까. 잴 수 있으니까. 가설은 여러분, 왜 가설이라는 표현을 쓰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보에 대해서 진술하는 거기 때문에 가설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통계를 배우면서 알지 못하는 게 뭐예요? 모수죠. 우리는 모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통계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모수에 대해서 알 수 있으면 둘 중에 하나예요. 통계를 공부할 필요가 없거나 아니면 공부할 만한 가치가 있는 주제가 아니거나. 우리는 모수를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가설을 만들고 그 가설을 검증하는 거죠. 그래서 쉽게 다시 말씀드리면은 모수에 대한 진술한 일종의 예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젠더 바이어스 같은 거 보았을 때 만약에 남성과 여성의 매니저 셀렉트 퍼센트가 차이가 없다면은, 즉 남성과 여성이 똑같은 리즈너블한 가정 아래 남성과 여성이 만약에 매니저로 셀렉트 되어야 하는 비율이 차이가 없다고 가정한다면은, 그건 예를 들어서 이게 50%가 되는 거죠. 동시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남녀. 이게 바로 뭐냐? 가설인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이 50%는 뭐예요? 모수죠. 모비율. 다만 이 hypothesis는 뭐냐? Replace a research question in a format of a competing statement. 다만 통계적으로 보았을 때 저 가설은 그냥 연구 문제를 그냥 단순하게 표현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요. 이게 제가 아직도 좀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요 옆에 서야 되기 때문에 항상 요 옆에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만 쓰면 여러분들이 좀 지루하게 보여가지고 가끔씩 저쪽에 쓰기도 해보고 하는데, 저쪽에 쓰니까 이거를 가려가지고 여러분한테 방해해야 돼서 그냥 이쪽에서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문제, 즉 남성과 여성의 매니저로 선택되는 비율이 다르지 않다, 다를 거다, 다르지 않다라는 일종의 연구 문제를 어떻게 a format of a competing statement. competing은 대립하다는 거죠. 경쟁하다는 거죠. 경쟁하는 두 가지 진술로 바꾼다는 거예요. 이제 이 다음 페이지에 말씀드리겠지만, 즉 두 개의 가설로 두 개의 스토리로 바꾸겠다는 거죠. 여기는 지금 거기까지만 알고 계세요. 그냥 지금 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 가설은 뭐에 대한 것? 모수에 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고서 2와 보고서 3을 할 때에도 보고서 2와 보고서 3은 가설 검증에 대한 보고서인데요. 보고서 2든 보고서 3이든 정확하게 이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가설을 정확하게 제시해야 되고, 여기서 말하는 가설은 추정된, 우리가 예상하는 내지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모수를 제시하는 것이 바로 이 가설이에요. 그리고 곧 이제 다음 페이지 배울 요거를 competing statement로 보여주는 거죠. 한글로 표현하면은 통계 분석은 새로운 의미를 탐색하며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가설의 형태로 정리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문제를 가설 형태로 정리해서 관계의 존재 및 유의성 여부를 확인하는 거다. 즉, 자, 여기서 보세요. 통계 분석은 새로의 의미를 탐색하면서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는 표현은 뭐냐면은, 통계 분석은 여러분 이미 정해진 것에 우리가 질문을 이미 다 형성해서 이 질문이 에 대한 답이 지지되느냐 지지되지 않느냐만 보는 거예요. 즉 질적 연구 방법과 달리 새로운 의미를 탐색하는 것이 통계적 방법이 아니고, 통계적 방법은 이미 완벽하게 질문과 알고 싶은 바가 세팅을 해놓고 그저 단순하게 이것이 통계적으로 지지받느냐 지지받지 않느냐, 다르게 표현하면 모집단에서 이 현상이 발견될 수 있느냐 있지 않느냐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샘플을 통해서 검증하는 거다, 이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유의성 검증이란 뭐냐면은 uses data to evaluate a hypothesis. 이건 뭐 데이터를 가져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건 데이터를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몇 가지가 충족되어야 되는 거죠. 첫 번째로 probability 샘플링이 돼야 되는 거죠. 확률 표집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고 일정 수준의 샘플 사이즈의 크기가 필요한 거죠. 물론 샘플 사이즈가 적다고 해서 유의성 검증을 못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절대 아니에요. 다만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지금 기억나실 거예요. T 테이블의 숫자들. T 테이블의 숫자들이 처음에는 G 테이블과 다르다가 점차 표본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G 테이블에 근접하는 것을 보았죠. 다르게 표현하면은 만약에 샘플의 개수가 일정 수보다 작으면은 통계 분석, 유의성 검증의 엄밀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고요.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의 양이 적으면은 그만큼 이 자료가 대표하는 모집단을 추정할 때 혹은 우리가 이 자료에 근거해서 가설을 검증할 때 그 검정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Evaluate a hypothesis by comparing sample point estimates of parameters to values predicted by hypothesis.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만약에 여기 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만약에 남성의 매니저 선택 비율이 53%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이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딱 이거밖에 없어요. 53%라는 것을 가정해 보았을 때 과연 이 50%가 남성과 여성이 매니저로 셀렉트될 확률이 50%라고 제시한 이 가설이 정말 타당한지를 우리가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we answer a question such as if the hypothesis were true, would it be unlikely to get the data such as we obtained?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여러분이 지금 좀 이해가 안 갈 텐데 이건 이해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 가정이 맞다고 하면은 죄송합니다. 얘는 또 왜 이러니? 네. 죄송합니다. 지워버렸어요.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if the hypothesis were true, 만약 이 가설 50%가 가설이 50%가 맞다고 만약 가정하면은 그러면 이 53%라는 게 would it be unlikely to get the data? 다시 표현하면은 우리가 50%인지는 몰라요, 솔직히. 우리가 아는 건 이거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맞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의 가설의 값이 우리가 가정한 값이 맞다고 가정했을 때 근데 실제로 우리가 손에 가지고 있는 이거 바로 이거거든. 우리 손에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이거야. 이거는 그냥 우리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고. 만약에 이게 맞다고 생각했다면은 근데 이게 만약에 very unlikely예요. 이게 만약에 53%가 나올 수 없는 값이야. 그러면은 자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값은 이건데 이게 만약에 맞다고 생각했을 때 저게 very unlikely해. 그럼 우리는 어떤 걸 믿어야겠어요? 알지도 못하고 가정한 값을 믿어야겠어요? 우리가 실제로 손에 가지고 있는 값을 믿어야겠어요? 여러분 이건 과학이에요. 과학은 측정 가능하고 관찰 가능하고 경험 가능한 것을 기반으로 성립되는 것이 과학이에요. 우리가 제대로 샘플링 되고 제대로 확률 표집이 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얻을 수 있는 53%는 믿을 수 있지만 이 50%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50%를 믿을 만한 합리적인 논리적인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very unlikely한 값이라면은 이게 맞다고 했을 때 이게 unlikely한 값이라면은 우리는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
이거는 우리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즉 50%가 모수라고 얘기하는 것은 틀렸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야죠. In other words, is sample statistic different from suggested parameter enough to say that suggested parameter is not true with the designated confidence? 무슨 얘기냐면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샘플 통계치가 제한된 모수의 값과 충분히 다른지를 보는 거죠. 만약 이게 충분히 다르다고 얘기하면은 suggested parameter is not true with designated confidence. 이 제시한 패러미터가 어떤 일정의 신뢰 수준 아래서 참이다, 참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5장의 내용과 6장의 내용은 전혀 다르지가 않아요. 똑같아요. 다만 5장의 내용은 우리가 모집단의 모수가 무엇이라고 가정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모수가 위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범위를 찾아 나가는 거고요. 6장의 내용은 이미 suggested value, 모수가 어떤 숫자, 모수가 무엇이라고 가정을 하고 과연 그렇다면은 우리가 만약에 얻어낸 샘플 스태티스틱스가 충분히 다르다고 판단하면은 이 모수에서 제시된 어떤 신뢰 수준 밖에 만약에 샘플 스태티스틱스가 만약에 위치한다면은 우리는 거꾸로 이 모수가 바르지 않다라고 결론 내리는 그런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6장에서 하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본격적으로 이 유의성 검증을 하는 일종의 1년에 5가지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시 한번 아까 똑같은 예로 들어갔을 때 젠더 바이어스 예로 들어가 볼게요. Among managers, female should take a half if no gender bias exists. 아까 설명해 드렸던 바와 같이 만약에 성별에 따른 어떤 편견이나 문제가 없다면 원래는 남성과 여성이 매니저로 선택되는 비율이 같아야 된다는 거죠. If a proportion of female manager among 만약에 다 500명의 샘플, 매니저를 500명을 샘플을 뽑아봤는데 만약에 여성의 비율이 54%, 즉 여성이 54%고 남성이 46%라고 했을 때 이게 과연 우리는 이게 젠더 바이어스가 있다고 얘기하기에 충분한 수치인가?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다만 주의하셔야 될 거는 통계학은 그 자체에 어떤 당위나 어떤 이념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젠더 바이어스가 어떻게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이 지금까지 어떤 역사적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여성이 더 well represented 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는 우리가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거는 어디까지나 어느 단계에서 얘기할 수 있냐면은 가설을 세우기 전 단계까지는 충분히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일단은 가설을 세우고 난 이후 그걸 통계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은 그야말로 일련의 과학적인 검증 과정이지 그 안에서 어떤 사람들의 어떤 의견이나 생각 내지는 어떤 주장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이거에 대해서 했다고 했을 때요. 그러면 맨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거는 5가지의 파트는 첫 번째 어썸션, 가정이 필요해요. 근데 어썸션이란 것은 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충분히 알고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가 퀀터테이티브 데이터인지 카테고리컬 데이터인지, 즉 퀀터테이티브 데이터면 우리가 민을 사용하게 되는 거고 카테고리컬 데이터면 우리가 프로포션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샘플링 메소드가 어떻게 되느냐, 랜덤 샘플링인지 아닌지. 만약에 랜덤 샘플링이 아니다, 즉 난 랜덤 샘플링이다. 예를 들어서 그 눈덩이 표집이라든가 편의 표집이라든가 이런 식의 난 랜덤 샘플링만 우리는 여기서부터 더 이상의 과정을 진행하면 안 돼요.
혹은 만에 하나 과정을 진행한다고 치더라도 여러분들은 반드시 무엇을 알고 있어야 되냐? 비확률 표집을 가지고 우리가 통계적 추정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 즉 비확률 표집을 가지고는 우리가 샘플의 대표성을 확인할 수가 없고 샘플의 대표성을 확인할 수 없으면은 CLT를 할 수가 없고 CLT를 할 수가 없으면은 우리는 추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난 랜덤 샘플링 얼마나 언제나 유효하지 않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뭐 성적 정체성의 문제들, 특히 이제 성적인 문제들, 내지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굉장히 좀 과격한 범죄에 대한 그런 것들, 내지는 뭐 도박 같이 사람들이 겉으로 표현을 하고 싶어하지 않거나 제대로 자신이 응답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응답 집단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때는 언제나 우리가 난 랜덤 샘플링을 사용하는 경우도 부지기수고 굉장히 그때도 의미가 있죠. 오직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은 일반화시킬 수는 없다는 거예요. 혹은 일반화시키는데 매우 주의해야 된다는 거지 난 랜덤 샘플링이 의미가 없다. 그렇게 받아들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population distribution이 노멀이냐 바이너리냐. 사실은 population distribution은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population distribution에 어떻게 돼 있다? robust, 강건하다는 것. 즉 population distribution이 어떻게 되건 큰 상관이 없도록 만든 게 바로 CLT고 큰 상관이 없도록 만든 게 우리가 앞에서 5장에서 배운 내용들이기 때문이죠. 다만 샘플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느냐. 적어도 샘플 사이즈가 아주 미니멈으로 120보다는 넘어야지만 우리가 적어도 정규분포에 근접하는 T분포를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물론 120이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가설 검정을 못하느냐, 유의성 검정을 못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다만 그 엄밀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거를 가정해서 우리는 하이포테시스를 설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하이포테시스는 여기 나와 있다시피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보통 앞으로는 제가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여기 나와 있지만 0가설이 있어요. 0. 0으로 하면은 null hypothesis예요. 어떤 책에는 이제 귀무가설이라고도 표현해요. 뭐 여러분 귀무건, 영이건 둘 다 헷갈리는 한자예요. 저 영자 보고 영자인지 알아볼 수 있는 학생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다음에 대립가설, 영구가설, alternative hypothesis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즉 가설은 언제나 대립가설과 영가설로 나누어지고 보통 H0, HA 혹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저는 주로 H0랑 HA랑 대신 H1이라고 표현해요. 상관없어요. HA나 H1이나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언제나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설을 설정한다는 얘기는요. 여러분 언제나 대립가설과 영가설로 제시가 되는 거고요. 그럼 이 대립가설과 영가설은 각각 어떤 의미냐는 거죠. 자, 영가설부터 볼게요. A statement that parameter takes specific value. 그럼 아까 매니저를 셀렉트하는 거에 영가설은 뭘까요? 모수가 취해할 수 있는 특정한 범위. 즉 모수는 이러할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특정한 숫자를 먼저 제시하는 거죠. 아까는 뭐였죠? 50%였죠. 즉 모수는 이런 식으로 써요. 즉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파이 M이라고 칠까요? 남성의 매니저 비율은 50%라는 거죠. 이게 영가설을 쓰는 방식이고요. 대립가설은 어떻게 쓰느냐? 남성의 매니저 셀렉트 비율이 어떻게 된다? 50%가 아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5장에서는 뭘 배웠냐? 표본 평균치나 표본 비율을 사용해서 알려지지 않은 모수가 존재할 것이라고 위치하는 범위를 구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confidence interval을 가지고 모수가 이 안에 위치할 확률이 뭐 95%다, 99%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걸 배웠죠. 근데 6장은 반대예요. 그게 아니라 모수가 얼마다라고 우리가 이미 가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젠더 바이어스가 없다고 했을 때의 가정을 50%로 하는 거죠. 물론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저게 아니고 어차피 남성들이 지금까지 더 많이 대표되어 왔기 때문에 남성이 대표되는 것은 50%가 아닌가 53% 정도는 돼야 된다. 55% 정도는 돼야 된다. 그거는 충분히 이론적으로 논의하고 우리가 연구 문제를 성립하기 전에 이론적으로 디베이트를 할 수 있는 문제는 충분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일단 연가설, 즉 우리는 무엇을 가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어떻게 된다? 남성이 매니저로 셀렉트될 비율이 50%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잘 보세요. 제가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은 자, 우리는 모수를 안다고 그랬죠? 모른다고 그랬죠? 우리는 모수를 모른다고 말씀드렸죠. 알 방법도 없고 오직 모수가 위치할 만한 범위만 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만약에 이게 참인지 아닌지를, 즉 알려지지 않은 모수가 50%인지를 아닌지를 우리가 검증할 방법이 있을까요? 검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50%가 맞다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실제로 손에 가지고 있는 통계치가 얼만큼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그린 샘플링 디스트리뷰션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만 우리가 알 수 있을 뿐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알려지지 않은 모수가 50%인지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없어요. 핵심은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는 실제로 모수가 얼마다라는 것을 검증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대신 우리는 뭐만 검증해낼 수 있냐? 모수가 적어도 얼마는 아니다라는 것을 연구 문제를 통해서 검증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연구를 통해서 검증해야 되는 것은 이 대립가설 H1이에요. 즉 대립가설을 통해서 모수가 50%가 아님을 검증하는 게 우리의 목표라는 거죠. 모수가 50%임을 검증하는 건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목표가 될 수도 없고요. 왜? 우리는 모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보세요. We cannot say parameter is different from a statistic. 우리는 파라미터가 스태티스틱이랑 다른지를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We do not want to see H0 supported.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어차피 모수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수가 얼마다라고 정해진 이 값을 reject. 우리나라 통계 교과서로 봤을 때 이제 기각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기각. 이게 우리가 목표예요. 목표라고 표현하긴 뭐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통계치 가지고 있는 통계치가 가지고 해낼 수 있는 것은 저거라는 거죠. 그럼 그렇다면은 자 H1을 보면은 대립 연구는 states that parameter values falls into some alternative range of values. alternative range of value라면은 실질적으로 우리 연가설에서 제시했던 모수가 아닌 사실은 참 모수는 다른 데 있다는 것을 보는 것이 이 대립가설의 의미예요. 그래서 we can say,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That parameter is different from a statistic. 여기서 말하는 parameter는 뭘까요?
이거죠. 제시된 파라미터죠. 즉 연가설에서 제시된 파라미터는 실제로 스태티스틱이랑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계치기랑 충분히 다르기 때문에 저 연가설에서 제시된 통계치가 파라미터가 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써놨습니다. 자, 우리는 연가설에서 제시된 값을 참이라 가정하고 참이라 가정한다고 표현했어요. 제가 참이 아니에요. 이를 기준으로 한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에서 통계치가 얼마나 발견되기 힘든지 책에서 나와 있는 unusual이라는 표현이죠. 이걸 보고 대립가설 채택 여부를 검증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립가설을 채택하고 연가설을 기각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마치 연가설이 나쁘다, 좋다 이런 개념이 전혀 아니고요. 연가설이 나쁘다, 좋다 개념이 전혀 아니고 그저 우리가 게스했던 이 값, 즉 젠더 바이어스가 없다고 게스했던 이 50%란 값이 실제 통계치를 확인해 보니까 이것이 바르지 못한 값이었구나라는 것을 찾아내는 게 우리의 목표라는 거예요. 바르지 못한 값이었구나. 그 값이 실제로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바르지 못한 값이었구나라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요거까지 하면은 오늘 수업이 거의 마칠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자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아까 연가설에서 어떤 일련의 값이 있단 말이죠. 일련의 값이 있어요. 만약에 연가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우리가 이 파이가 50%라고 했죠. 만약에요. 이게 곧 뭐냐? 연가설 값이잖아요. 연가설 값이 참이다라고 가정하고 우리는 뭘 그릴 수 있냐?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을 그릴 수가 있죠.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이 그리면 뭐냐? 예를 들어서 1.96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안에 1.56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안에 이것이 95%라는 거죠. 다만 1.96 안에 들어와야만 95%가 되기 위해서는 이것이 최소한 n이 120보다는 커야만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n이 120보다 아니고 n이 한 80쯤 돼요. 내지는 n이 한 50쯤 돼요. 그러면 이게 1.96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물어볼까요? 그때 제가 어디까지 했는지 이혜진 학생? 원정과 이혜진 학생. 만약에 n이 50이에요. 그러면 저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을 구할 때 95%가 들어가는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요 값이 1.96 스탠다드 에러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정확한 값을 알려주실 필요는 없어요. 클까요? 작을까요? 하나, 둘, 셋. 크죠. 왜 크냐? 죄송해요. 이건 조금 죄송해요. 이혜진 학생이 어떤 답을 했는지 잘 모르지만 제가 요 경우에는 조금 다르다는 걸 제가 순간적으로 헷갈렸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비율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30만 넘어가면은 비율은 30만 넘어가면은 다 지분포를 쓰게 돼 있어요. 근데 다만 이게 비율이 아니고 만약에 이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뮤, 즉 평균일 때는 예진 학생이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뭘 따르니까 T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분포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1.96이 돼서는 이 안에 소위 말하는 요 안에 범위가 1.96이 되기 위해서는 요게 1.96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2.05 저도 값은 모르겠어요. 이게 더 커져야 된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을 정확하게 못 드린 것 같아요. 그럼 요거를 보고 말씀드리면은 자, 테스트 스태티스틱이란 건 뭐냐면은 제시한 그 연가설에서 제시한 값. 아까 연가설에서 제시한 값이 0.5죠. 그 다음에 이
것이 맞는지 틀린지 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실제로 파이 햇이 있는 거죠. 파이 햇이 만약에 0.54예요. 즉 이거는 우리가 가정한 값이고 이거는 우리가 손에 가지고 있는 값이에요. 이거는 샘플층이죠. 그러면은 compare data to what null hypothesis H0 predicts by finding the extent of standard errors between a sample statistics and a point estimate. point estimate은 즉 H0 value. 여기서 나와 있는 0.5죠. 즉 이게 만약에 0.5라고 가정하고 만약에 요것이 이 y바가 0.54라고 가정했을 때 실제로 0.5랑 0.54 사이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다르게 표현하면 0.5라는 값이 얼마나 unusual한 값인지를 알고 싶다는 거죠. 이걸 알고 싶으면 뭘 해야 돼요? 이 사이가 몇 스탠다드 에러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왜? CLT에 따르면은 이 모양은 어떻게 된다? 노멀 디스트리뷰션, 정규 분포 모양을 띠기 때문에 우리는 이 스탠다드 에러를 가지고 대체 이 여기 나오는 y바지만 예를 들어서 0.54란 우리의 샘플 프로포션이 영가설에서 제시된 모수 0.5에 비해서 얼만큼 떨어졌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거는 뭐 우리가 앞에서 구한 그대로 방식.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뭐였죠? 이게 스탠다드 에러의 공식이었죠, 그때. 요게 스탠다드 에러의 공식이란 말이죠. 요거를 보아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자, 그러면 이게 값이 나오겠죠. 이게 값이 나오겠죠. 요 값이 바로 뭐냐? 요 값이 바로 테스트 스태티스틱스. 통계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how much sample statistic 여기서 나왔을 때는 표본 비율이죠. 표본 비율이 distant from a parameter of H0랑 얼마큼 다른지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차이가 충분히 차이가 만약에 존재하면은 즉 다르게 표현하면은 스탠다드 에러가 예를 들어서 1.96보다 크면은 이게 맞다고 그려본 95% 범위 내에 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즉 우리가 실제로 알 수 없는 그리고 우리가 그냥 가정해서 그려본 이 모수의 값에 기준하여 그린 CLT에 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얘는 실제로 관찰한 값이고 얘는 관찰하지 않은 가상의 값인 거죠. 그럼 우리는 언제나 어디에다가 우선권과 밸류를 둬야 되냐? 얘한테 둬야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관찰하고 측정하는 거에 우리는 우선권을 둬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과학이고 그게 바로 검증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손에 가지고 있는 값은 이거죠. 그러면은 이게 맞다고 그린 요것이 실제로는 사실상 우리가 맞다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반대로 만약에 이 0.54랑 떨어진 정도가 1.96보다 작아요. 1.96보다 작아요. 1.96보다 작단 말은 얘가 맞다고 가정한 요 범위 내에 만약에 요 범위가 이렇게 된다고 할게요. 요 사이에 있는 거죠. 뭐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anyway 저기 있는 거죠.
저게 있다면은 우리는 얘가 실제로 0.5인지는 확인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왜? 모수가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제가 정말 수천 번 말씀드렸어요. 모수가 알 방법은 없어요. 하지만 이 모수가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또 없다는 거예요. 모수가 틀렸다라고 얘기를 못 한다는 거죠. 여러분, 모수가 틀렸다고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즉, 영가설에서 예를 들어서 영가설에서 어떻게 이렇게 돼 있었죠? 이걸 틀렸다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이거라고 말할 수도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어떻게 써야 되냐? Do not reject. 즉 기각할 수가 없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또 강조하겠지만 우리가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면 안 되냐? 영가설을 채택한다고 표현하는 것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왜? 영가설을 채택한다는 말은 모수가 0.5라는 얘기인데 실제로 모수가 0.5인지 알 방법은 우리가 없죠. 우리는 뭐 말할 수 있냐? 모수가 0.5라고 생각하고 출발했던 영가설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다. 요 의미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조금 좀 어려운 부분을 했었어요. 왜 어렵냐면은 우리가 5장에서 배운 내용을 정확하게 반대로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대로 똑같은 내용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내용이고 이것을 가설의 형태로 공부한다는 것만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스텝 p-value를 하고 최종적인 인터프리테이션까지 한 다음에 제가 유제를 같이 풀어보면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5장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실제로 문제로 보면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더 이해하실 수 있는 방법이 생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6장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에 문제를 풀면서 같이 여러분과 얘기할 테니까 그때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해드리고요. 요 다음에 4번 p-value부터 이제 9주의 1차 시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긴 시간 강의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